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조선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황대근입니다. 삼성중공업 IR 통화를 시도했는데 휴가철의 영향인지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기업 포기하지 않죠. 계속적으로 컨택 시도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부분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구조물 공급 계약 정말 진행이 되는지, 그렇다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컨택 시도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의견 저에게 공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 예상대로 인하한 채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주총회에 다녀오면서 얻어낸 정보, 이제서야 기사화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유 재고도 감소하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상풍력 발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회사죠. 에퀴노르의 이 해상풍력 발전 구조물 독점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독점 공급 합의서를 체결을 한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공시 들어가서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공급 계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IR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자, 그 메일은 받지 못했다. 추후적으로 연락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관련된 정보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동해에서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일각이 있죠. 때문에 이 해양 플랜트 관련된 또 다른 해상풍력 이 하부 구조물을 계약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LNG부터 FLNG 관련된 부분까지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 우상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24년 4분기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후판 가격을 또 인하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원가죠. 제조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하된다라는 소식 자체가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후판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24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주주총회에 다녀와서 해당 담당자님과 얘기를 하고 나서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었죠. 이 부분이 후속적으로 이제 기사가 좀 늦게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원리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철광석 가격 자체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철광석 가격뿐만 아니라 중국산 후판이 사실 굉장히 쌉니다. 이 중국산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조선사와 협상을 했을 때 경쟁력, 협상 우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후판 가격 인하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사 3사 입장에서는 좋은 분위기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선가 지수는 우상향 해주고 있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가 23년 9월달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별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후판 신조선가 지수죠. 죄송합니다. 이 선가 지수 자체가 떨어질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처럼 대량 수주를 저가에 한다라고 하면 선가 지수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선가 지수가 24년 말까지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조선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현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선주를 투자하는 어떤 특징이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에 조선주를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바로 어떤 특징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LNG 규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으로 LNG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업 업황의 강세는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적으로 LNG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조선 업황 강세를 이끌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건데 최근에 다시 유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유지가 되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까지 원유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재고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항상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유 재고가 하락한 채로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하는 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천연가스도 유가와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 원유 재고 영향도 있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계속해서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도 당연히 원자재 에너지죠.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또 생겨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량 자체는 이제 또 오늘 나오게 됩니다. 8월 8일 예측치랑 과연 얼마나 괴리가 나는지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원유 재고랑 마찬가지로 공급이 좀 감소하는 원유 재고 자체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천연가스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유가랑 천연가스의 상승으로 인한 LNG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현재 조선업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LNG 모멘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가지수랑 수주잔고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조선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데 이 LNG 모멘텀만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강세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봐야겠죠. 현재 다시금 1377원의 가격대까지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정도에 원달러 환율을 좀 동향을 추적을 했을 때는 1350원대 가격대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을 찾는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달러 강세,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또 조선주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앞서서 가정을 했던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강달러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있다. 환율이 만약에 1400원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또 삼성중공업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차트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 기준으로는 한 3%가량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고 했습니다. 이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 쇼크가 일어났죠.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종가 기준으로 11%가량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근 한 달 동안 좋죠. 연기금융 사모펀드, 외인기관 모두 매집세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2거래일 동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집 전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측면 자체가 주가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으로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21선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선주 대부분이 비슷한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조선기자재, 스몰캡들 이런 종목들도 다들 비슷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선업 테마가 불게 되면 다 모두 좀
비슷한 특징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1선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 단기 과매수 구간 영역에 속해 있고 증시 자체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국면은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포인트가 가장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선 이탈하면 이번처럼 21선 구간에선 지지를 받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7월 22일 날 형성이 되었던 이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월봉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일단 조선주의 특징이 제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인가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박스권에 대한 돌파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강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전쟁에 대한 수혜주가 어디죠? 바로 조선주가 전쟁 수혜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또 어디죠? 바로 조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고유가 그리고 천연가스도 높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